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인공 스타일링 2부입니다. 지난 편을 안 보고 이걸 보시면은 제가 완전 마탱이가 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1부를 먼저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 스타일링을 하면서 갖게 되는 제일 직관적인 특징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뭔 헛소리냐 싶겠지만 제 나름의 논리적인 구조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지난화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가 세계 최고를 완성해 나가는 인생의 서사를 목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제 오른손이 그라인더 같은 거 쓰다가 완전히 복구가 안 될 정도로 갈려 나가면, 그러면 제가 목표로 하는 옷도 만들고 나무도 깎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엄청 잘하는 괴상한 놈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겠죠?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를 검토해 본 출판사 측에서 "너는 애초에 아니었다."라고 빠꾸를 놓는 거라 제가 어떻게 할 방법도 없이 탈락입니다. 아니, 오른손 하나 잘려 나갔다고 "그 정도 장애도 극복할 생각이 없냐? 나약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바람의 나라나 리니지 같은 온라인 RPG 게임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게임이 꽤 유행해서 한 달에도 몇 개씩 나왔는데 애지간한 거는 다운받아서 다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시간만 하고 때려치는 게임이 더 많았는데, 계정을 만들 때쯤에는 항상 평생 할 게임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 커스터마이징도 열심히 하고,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걸려서 완전히 마음에 드는 아이디가 나올 때 게임을 시작을 했었어요. 언젠가 서버도 먹고 고수가 되고 이런 망상을 하다 보니까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경험이 쌓여서 평생 할 수 있는 게임 같은 거는 없다는 것도 알았고,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대충 정해서 시작하긴 합니다. 요즘도 가끔 하는 게임은 POE라는 디아블로 비슷한 게임인데, 아이디는 대충 짓고 시작을 하지만 직업은 여전히 신경을 엄청 써서 고릅니다. 보통 고인물들은 초반에 쉽고 강한 걸 골라서 빨리 부자가 된 다음에 후반 고점이 높은 캐릭터를 추가로 키우면서 갈아타거든요. 저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는데, 현실적으로 키울 수 있는 캐릭터는 한 개뿐이고, 일단은 나중에 제가 키운 캐릭터가 약해진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이 안 가고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후반 포텐셜이 있는 캐릭터를 키웁니다. 지금 말씀드린 후반 지향적인 제 성향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인생 게임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당장 제 통장 잔고가 얼마라든지 디자이너로서 제가 얼마나 유명한지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제 만족도에 영향이 없지만, 평생 이 한 캐릭터만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 세계 최고를 아예 목표로 할 수 없는 고점이 낮은 캐릭터인 게 확정된다면 굳이 끝까지 키워볼 동기를 잃기 때문에 저는 이 뺑뺑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다리 절단 같은 거는 완전히 좋죠. 귀가 반 정도 잘려 나간다든지, 아니면 얼굴에 칼자국 같은 게 크게 난다든지 하는 거는 캐릭터 메이킹 측면에서 확실히 득입니다. 상처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특색 없이 흉하게 망가진다든지 오른손이 날아가는 거 말고는 웬만하면 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라 가수였으면 오른손 날아가는 것도 득이죠. 저 같으면 제가 가수일 때 오른손이 날아갔다고 치면 의수 같은 거 안 하고 그 피터팬에 나오는 갈고리처럼 생긴 후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이아몬드든 보석 같은 거 박아가지고 그걸로 캐릭터 메이킹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얼굴을 드러내고 장사하는 디자이너라는 직업적인 입장에서 확실히 기억이 될 만한 캐릭터는 항상 추구하고 있긴 한데, 보시면 제가 딱히 외모적으로 특이점이 있진 않아서 그 피어싱 같은 것도 박아 넣은 건데, 이게 존나 의미가 없는 게, 제가 시장 다닌 지 15년이 넘었는데 자주 안 보더라도 그 정도 다니면 아저씨들이 알아볼 법도 하거든요. 근데
꽤 자주 가는 축에 있는 가게 아저씨도 저를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가게가 많아요. 이게 그 아저씨가 특별히 기억력이 안 좋다든지 하는 거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같이 일하는 다에는 오랜만에 가도 아저씨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섭섭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나한테 의족만 있었다면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의족 좋으면은 다리 지금 자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전에 제가 얼굴 마담 역할을 맡으면서 장사를 할 때 그때 같이 일하던 애들이 멋쟁이들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장사가 잘 될까? 얼굴에 칼빵을 넣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안 된다. 리얼이어야 된다. 자연빵이 아니면 멋이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근에 스레드에서 의족 달고서 모델하는 여자를 하나 봤는데, 존나 부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거 분명히 내가 먼저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낸 사람이 있구나. 똑똑하다. 너무 부럽다. 죽음은 사고보다는 더 명확하죠. 저는 미래는 정해져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현대과학의 가설들도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 아무튼 쉽게 얘기하자면 저는 운명론자입니다. 제 이야기도 결말이 정해져 있겠지만 저도 그 결말을 모르죠. 딱히 지금 이 영상을 찍다가 죽는다고 해도 아쉬움이 있게 살진 않았는데, 제가 목표로 하는 산의 정상이라는 거를 상상하면서 개 같은 험지를 기어 올라가는 중이라 제 이야기 안에 요절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돼 있어서 기왕 정상을 못 볼 운명이라면 빠르게 컷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사는 게 뭐 괴롭다든지 너무 재미가 없다든지 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제가 살면서 추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상태를 평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형태로든 죽음이 찾아온다면 확실히 반갑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오른손 절단이나 죽음 같은 극단적인 상황만 제외하면 계속해서 최고를 노리면서 살아야 되는 제가 정한 제 캐릭터의 룰이기 때문에 포기를 쉽게 하기 위한 탈출구보다는 도중에 포기하는 거 없이 빡세게 살아야 되는 제약 조건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무릇 낸이라는 것은 제약과 서약으로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제약 조건을 먼저 다뤘지만, 저는 주인공 스타일링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주인공인 저한테 제 목표를 포기하게 될 정도의 데미지나 죽음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비타민 정도는 저도 가끔 챙겨 먹는데 피부 생각해서 먹는 게 있고 덜 졸리는 플라시보가 있어서 저도 그 정도는 합니다. 재작년에 다혜가 꼭 받아보라고 예약을 잡아줘서 오랜만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 내시경도 했습니다. 그 전에 건강검진 받았을 때는 뭐 쪽지 주고 끝냈었는데, 이번에는 검진 끝나고 나서 카운터로 오라고 하더니 서울대학병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귀한 토요일에 하루 가서 시간 쓰는 것도 너무 귀찮고 싫은데 또 날짜 따로 잡아가지고 큰 병원 가라고 하니까 너무 귀찮고 싫었는데, 그거 말고 별 생각은 안 했습니다. 결과만 얘기하자면 대장암 1기였고 지금은 간단하게 수술 같은 거 받고 떼냈습니다. 검진을 안 받았다고 하면 올해나 내년쯤에는 죽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데, 저는 주인공 스타일링 보유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방향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저한테 대장암이 발생하는 이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검사를 받았으면 제 목표를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괴롭히다 끝난다. 그때 블랙팬서 아저씨가 대장암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타이틀이 너무 죽을 병이라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신경이 더 안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추적 검사해야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딱히 의미는 없다고 보고 날짜만
두 주 전쯤에는 제가 알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게 누구한테나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라고 보는데, 여러분에게 이야기가 지속되는 미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살려둘 것이고, 아니라면 데스티네이션처럼 따라와서 죽일 거기 때문에 건강검진 같은 걸 자주 받는다고 사는 것도, 그렇지 않다고 해서 죽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유튜브 보면 살고 죽는 걸로 협박해서 장사하는 채널들은 트래픽이 항상 높은 걸 보면 다들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보이지만, 약 팔고 있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주인공 스타일링을 배우는 게 그런 거에 혹해서 영양제 사 먹는 것보다 생존율이 높습니다. 운명력이라는 얘기를 민재나 다혜랑은 자주 하는데, 이건 제가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힘에 대한 단어입니다. 민재는 양조장이라는 채널을 저랑 같이 했었고, 저랑 일도 같이 했었던 오래된 친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기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독창적으로 쓰고 있는 친구라서 운명력 수치를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재를 아끼는 것과는 별개로 얘가 어디서 불장난을 하건 건물에 올라가건 얘한테 큰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건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애착이 덜 하더라도 자기 이야기가 없어 보이는 친구들한테는 실제로 좀 걱정이 돼서 어디 섬 같은 데만 놀러 가도 방파제 조심하고, 바다 들어가서 수영할 거면 꼭 튜브 같은 거 끼고 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야기 자체가 성립되냐 마냐의 문제라서 데미지나 죽음에 대한 부분을 크게 다뤘지만, 이런 건 어차피 컨셉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실용성은 좀 떨어지는데, 주인공의 이야기에서 디테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건과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다룬 얘기는 목표를 망가뜨리는 데미지와 목표 자체를 없애버리는 사망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건 주인공의 이야기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다룰 사건은 그 둘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주인공 스타일링을 적용한 사람이라면 사건에 대한 해석은 어떤 일이 생기건 어떤 일이 엎어지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니까 즐겨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목표를 이루는 이야기에 반드시 있어야만 할 사건이기 때문에 주인공인 나한테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작가이자 등장인물이고, 제 이야기는 졸작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시련이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드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명작의 러닝타임 안에 배치한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보여주지 못하면 좋은 작가나 주인공으로서 실격이라는 생각입니다. 보면 이게 이상하거나 특별한 생각이 아닌 게, 내가 주인공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아무나도 아니고 주인공인 나, 아주 중요한 인물인 나한테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운이 안 좋았다든지 재수가 없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공한테는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큰 주제를 생각했을 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내가 주인공이라면 아주 좆돼버릴 가능성은 없으니까 우리한테 발생해버린 어려움이나 사건들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다뤄야만 합니다. 내 이야기가 졸작이 아닌 이상 쓸모없는 사건이 배치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무조건 발생해야 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나한테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마찬가지의 시선으로 저는 제 이야기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제가 가진 인간관계가 제일 좁을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관계를 논한다는 게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알게 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 이야기에 굳이 등장한 이유를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내 이야기에 등장하고 나랑 관계가 생겼다면 분명히 비중이 있는 사람일 텐데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엑스트라라고 해도 다 감독의 의도가 있고, 좋은 영화일수록 주인공을 둘러싼 화면에 잡히는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감독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의미 없이 소모되는 등장인물이 많을수록 병신 감독의 졸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마주치고 말을 섞는 누구든 간에 대충 대하지 않습니다.
저를 오프라인에서 마주치거나 이야기를 해보신 분들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름을 잘 못 외워서 비교적 자주 보는 사람들 이름도 잘 기억을 못 하긴 하는데, 저는 비주얼 특화의 인간이라서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한 번 정도 마주쳤던 분들에 대해서도 가끔 생각해 보면서 나중에 뭔가 재밌는 걸로 엮일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을 섞는 걸 넘어서 자리를 하거나 시간을 보내게 되면 상당히 케어를 하는데, 전화하는 걸 워낙 싫어해서 전화를 먼저 걸거나 안부를 전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긴 한데, 제 나름대로는 계속 관찰을 하는 걸로 신경을 항상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저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뭐 제가 딱히 인성이 좋다든지 착하다든지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뭐 NPC, 네오, 주인공 이런 얘기가 유행하다 보니까 남들은 개무시하고 나만 소중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런 건 매력도 없고 제 기준에서는 전혀 주인공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내 이야기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컨텐츠의 소재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양자역학 스타일링에서 언급했듯이 세계가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컨셉 안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를 주인공이라고 자각하고 자기 인생을 남다르게 살아보는 게 세계가 굴러가는 절대 원칙에 위배되는 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시간과 공을 들여도 내가 의미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목표를 버리고서 다시 그냥 군중 속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는 친구들을 많이 거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 스타일링은 제가 관찰해 본 결과 누구한테나 아무한테나 어울릴 수 있는 스타일링은 아닙니다. 생각이나 컨셉이 아니라 실행이나 행동에 대한 것이라서 소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경험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사는 것을 지속할 만한 의미를 저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있지만, 이런 아담한 채널이나 제 이미지상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빡세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시가 너무 대중적이긴 한데 우리는 밈이지만 신에 근접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랩네임은 페이커입니다. 얼마 전에 쇼츠에서 본 내용인데, 플래티넘인가 그쯤 되는 티어의 중학생이 페이커 만나서 저 프로게이머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너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고, 뭐 몇 년 뒤인지에 그 친구가 이제 챌린저 되고 뭐 선수단 같은 데 입단을 해서 페이커 형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영상을 봤는데, 디테일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페이커보다 돈이 더 많거나 훨씬 유명한 사람들은 많죠. 근데 페이커가 갖고 있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운명력은 방송에서 잠깐 만난 학생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의 힘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나 이론들도 지금은 힘이 없지만 제가 살면서 제 이야기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좀 더 설득력을 갖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인공 스타일링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완전히 마탱이가 가버렸기 때문에 저를 접하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좋은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저는 지금 대중적으로 먹히는 게 세계의 규칙으로 막혀있는 주제를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굳이 도파민 충만한 다른 채널들을 제끼고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다는 기이한 사건에 더해서 지루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까지 들어버린 여러분이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고 또 주인공이 된다면,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안에서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어떤 사건이 되어서 비중 있는 조연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살아가는 추가적인 의미를 또
확보할 수 있겠죠. 저는 앞으로도 제 이야기를 다듬으면서 여러분을 설득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치워두었던 유년 시절의 야망을 꺼내서 스타일링 해 보십시오. 저는 중요한 컨셉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워낙 저만 알고 있는 얘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당연히 한계도 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쓸데없는 얘기 들고 오겠습니다.